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원가관리 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우리 재경 시험 과목 특성, 왜 재무회계가 있고 문제집 받으면 당연히 앞에가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무조건 시작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가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넘어가야 되고, 자, 세무회계는 이제 우리 임진강 교수님께서 또 재밌게 잘 하실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 원가관리회계. 자, 원가관리회계인데 우리 재경 시험에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세무회계는 물론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거의 일단 없어요. 제가 그 세법 시간에 잘 하시고, 재무회계에서 제가 거의 그냥 이론 문제하고, 요즘은 말 문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말 문제. 근데 이게 말이에요, 글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 문제라고 하고,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회계라니까 회계는 당연히 숫자를 다루잖아요. 계산기 시험장 가면 계산기 가져가셔야 돼요. 공학용 빼고. 공학용은 안 돼요. 메모리가 되는 공학용 빼고 그냥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기본 계산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5대5를 했죠. 그냥 5대5. 정확히 5대5는 아니죠. 물론 시험 때 그때 가보시면 뭐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거의 5대5입니다. 그럼 세무회계는 뭐 사실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당연히 이론 문제. 그럼 90% 이상이 이론 문제예요. 근데 원가관리는 어떠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냥 5대5입니다. 그냥 5대5 반반, 치킨도 반반, 야구도 반반. 그거 아니구나. 문제도 반반,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쉽게 반반.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인 공부가 돼야 계산도 되는 거죠. 이론이 돼야 계산도 됩니다. 재무회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 이론이 뭐고 개념이 뭐고 그리고 개념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대로 그리고 계산 방법 이론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계산이 풀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지금 제가 독일어 하는 거 아니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원가에 들으시면 안 돼요. 일단 재무회계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최소한 재무회계가 우리 합격 70점 이상이잖아요. 당연히 8, 90점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무회계고 원가관리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반 맞기 바쁘다. 반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돌아야죠. 돌아. 우리는 돌리고 계속 해야 돼요. 최소한 몇 회독, 기본이 3회독. 그리고 합격하려면 5회독 하시면 합격합니다. 어쨌든 원가관리에게도 이론이 돼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어쨌든 우리 반반,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에게는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원가는 또 하나 중요한 점, 상대적으로 간혹 가다가 저는 재무회계보다 원가가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원가 참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원가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재무회계보다 원가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일상 우리 생활 속에 상식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주 어린 우리 중고등학생이 아니라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음식점, 커피숍 이런 데 편의점 늘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실생활 속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듣고 하면 원가는 거의 상식이에요. 우리 회계가 상식이듯이 회계는 상식이었죠. 우리 경제인들, 성인들의 상식이듯이 상식 맞아요. 상식도 범위가 이제 수준이 있는 게 문제지 어쨌든 상식은 상식입니다. 원가관리에게도 우리 생활 속에 약간의 관심을 두면 원가관리는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회계는 사전 지식이 필요했잖아요. 회계원리 어느 정도 배우고 와야 된다. 근데 원가회계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규제도 딱 보시면 재무회계보다 얇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계산 문제, 계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지만 일단 어쨌든 우리 생활 속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일단 재무회계보다 거의 반 정도만 투자하셔도 원가관리에게 맞을 수 있다. 범위는 좁은데 문제는 40개야. 좋잖아요. 범위는 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40개 똑같고 점수는 똑같아요. 점수 비중 똑같잖아요. 재무회계는 한 문제 5점씩이고 원가는 2점씩 아니잖아요. 2.5점씩 똑같습니다. 재무회계는 메달받치야. 올림픽 열면 우리나라 메달받 아시죠? 뭐 태권도, 쇼트트랙 이런 데서는 우리 메달받치듯이 원가관리에게는 그냥 확 뭐 100점 맞는다고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2개 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가관리에게는 점수 따기가 더 쉽다. 재밌게 하시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까이 거. 가봅세요. 그래서 교재 목차를 보시면 제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뭐 1장부터 11장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순수한 원가, 예를 들어서 전산세무 1, 2급까지 배우셨다. 그러면 대부분 그 장수 중에 4장까지는 아마 익숙한 것들이에요. 근데 4장까지는 우리 전체 우리 공부할 내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좀 익숙한 걸 거고, 근데 저는 전산세무 안 배우시오, 저는 회계관리만 했시오, 이런 사람들은 회계관리는 원가 관리를 안 배우거든요. 회계관리를 안 보잖아요. 재무랑 세무만 보니까.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낯선 거겠지만 낯선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낯선 건 익숙해지면 됩니다. 가지죠, 가이까. 자, 그 다음에 뭐 5장부터, 그 5장부터는 이제 좀 안 배웠던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쭉, 어쨌든 그래요. 뭐 지금 뭐 나온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쏙 가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 강의 다른 거 들으신 분 알겠지만 내용 중간중간에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예제만 정확히 잘 풀어도 기본 익히는데, 이론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예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단원마다. 그건 기필코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실전 맛보기 이래가지고, 실전이 뭐예요? 실전이지 뭐. 예,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도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잘 보셔도 되고, 또 문제풀이 교재에는 500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원가관리회계가 달달달 뭐 두세 바퀴 돌리면 나중에는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원가관리회계. 자, 원가의 개념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원가의 개념에 원가회계 총론부터 가십시다. 자, 보세요. 교재 8페이지입니다. 교재 8페이지. 항상 교재를 많이 보셔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교재 봅시다. 자, 먼저 회계. 회계의 체계가 있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있잖아요. 물론 이 표 어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재무회계 맨 앞에도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나 관리자,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외부냐, 내부냐. 많이 보던 거죠? 자, 보고수단, 일반 목적 재무제표냐. 자, 원가관리에게는 특수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재무에게는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걸 외부에 보여주는 거라면, 관리회계 쪽은 내부적인 경영자나 관리자의 의사결정. 강의할 때 이런 게 속상하지만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만약 내가 기업을 해요. 기업은 너무 거창해? 가게를 합니다. 가게를 해요. 커피숍을 해. 커피숍을 하는데 이런 손님이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관리회계 쪽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 이걸 잠시 휴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럴 때 다시 또 이 기회 삼아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몰라요. 어쨌든 이런 등등. 그래서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원가관리회계. 사실은 게 재밌는 게 많아요. 조금만 우리 생활 속에 상식하고 접하면 쉽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화폐적인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회계는 화폐적인 건 물론이고 비화폐적인, 지금 말씀드린 국제정세 또는 국제경제 상황, 또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별로 안 무서워하지만 외국인들은 다 무서워하는 이거 남북 대치 상황. 우리나라는 늘 몇십 년 동안 살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누가 미사일을 쐈대. 그러냐? 외국인들은 무서워서 막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국제 정세, 경제 상황, 아니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문제가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회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냥 상식으로 그냥 깔아두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일정한 원칙. 우리 갭이라는 건 회계 기준이죠, 한마디로. 즉 우리는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 뭐 이런 거죠. 근데 관리회계 쪽은 통일된 이론이나 뭐 원칙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객관성, 신뢰성을 강조하지만 관리회계는 주관적이다. 의사결정에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폭락, 환율 상승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눈이 띄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어제도 잠깐 TV에 잠깐 있는데 환율 얘기가 나왔어요. 환율이 막 달러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랬더니 막 이걸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때는 관심이 혹하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건 주관적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명확한 규칙, 원칙 없습니다.
주관성이죠. 그리고 목적적 합성, 이 시국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적 합성을 강조합니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갭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재무회계랑 지금부터 해야 될 관리회계가 어떤 특징이 있나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일정한 양식이 있다. 근데 관리회계는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정기적, 보통 정기적, 분기별, 반기별 또는 1년에 한 번 연차 보고서에서 정기적으로 하지만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 수시, 뭔 일 터지면 바로바로 분석, 예측, 평가 뭐 하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 그래서 왜 재무회계 쪽에 이거 비교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책 제목이 원가관리회계죠. 자, 여기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원가회계는 오늘부터 이제 제조업, 공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장, 제조업. 근데 제조업 하면은 그래서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만들지, 신발 만들지, 가방을 만들지, 컴퓨터를 만들지 모르지만 뭐 제조업 아니면 또 그냥 좀 작게 우리 동네에 제과점, 빵집도 제조업은 제조업이죠. 음식을 제조하는 그 음식 제조 판매업이죠. 어쨌든 이런 원가회계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공장, 제조업하고 친해져야 돼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재화나 용역, 제품이 이제 재화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제조하는데, 생산하는데 소비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가 원가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나 또는 관리자들, 규모가 크면 경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임원들도 있고 어쨌든 관리자들이 많죠.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통제, 평가 이런 얘기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통제, 원가를 통제한다. 원가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이런 원가를 관리, 통제, 그리고 평가, 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 그래서 되게 보통은 두 개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가 기본이 되고,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정도까지 배운 분들은 원가회계만 배운 것이고 관리회계는 전혀 안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9페이지 메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죠. 자, 내가 생산하는 제품, 재화나 용역인데 이래서 저 강의죠. 강의는 용역이죠. 제가 지금 강의 찍는 것도 사실은 원가가 있어요, 없이요? 있죠. 원가가 왜 없어요? 있죠. 이 강의 찍는 것도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스튜디오가 있어야죠. 스튜디오 꾸미는 것도 2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카메라 장비, 기타 등등 이런 빔 등등 이게 다 돈입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 다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를 하고 싶어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런 걸 계산하고 집계하고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 원가 계산 이게 원가회계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의사결정 또는 통제 또는 평가 이런 것들은 관리회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만들까요? 옷 만들까요? 옷에 패션이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어쨌든 걸치면 옷인데 그냥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있죠. 그럼 만약에 옷을 만들기로 했다. 근데 무슨 옷을? 남자 거? 여자 거?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 거, 여자 거? 그럼 남자 거든 여자 거든 그럼 했어. 그럼 연령대는? 그죠? 연령대, 목표가 타겟이 뭐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야지. 이거 다 의사결정 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그럼 나이대를 어떻게 해야지? 젊은 층?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세요? 뭐 유엔인가 어서 뭐 했다는데 18세부터 몇 세? 65세래. 청년이야, 청년. 아직 청년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좀 너무 넓죠? 어쨌든 그럼 연령대에 따라 아무래도 당연히 그 옷도 취향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게 세상은 보편적인 게 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좀 정했어. 그리고 또 가격대는 똑같은 옷이라도 가격대가 어떤 사람은 이거 30만 원짜리 있고 어떤 사람은 3천 원짜리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결정하는 건 외부에 보고하자, 원가 계산에서 외부에 보고하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내부적인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원가를 관리 통제하고 그리고 성과,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거죠.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노력을 했어. 어떤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높였어. 그럼 그 사람에서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관리회계입니다. 근데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사실 내용 분량이 얼마 없어서 보통은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서 보통 우리 책도 그렇지만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회계만 놓으면은 너무 짧고 또 관리회계도 그렇고 해서 되게 보통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골고루 다 나옵니다. 자그마치 40문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9페이지 계속 보세요. 여기 재무회계적인 측면과 관리회계적인 측면인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무회계는 원가를 집계해서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을 결정해서 외부에 보고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원재료 구매 또는 종업원 채용 또는 종업원 교육훈련, 여기가 제조업이면 기계를 돌리면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교육훈련 시켜야 되죠. 다 전부 다 달인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사무직도 그렇고 이런 생산직도 그렇고 경력 있는 사람들, 그죠? 신입을 채용하는데 경력 30년짜리 같은 신입을 채용하고 막 이런 거죠. 생각이. 뭔 얘기인지 몰라도 교육훈련 이것도 다 계획하고 직원 채용하는 것도 다 절차고 비용 들어가요. 그리고 제품 생산 계획 수립하고 가격 결정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결정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 또 예산과 표준원가, 이건 뭐 나중에 뭐 뒷부분 하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산과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거랑 비교해서 원가를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정보가 된다.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의 동기부여, 그리고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관리회계다. 완전 생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읽어도 뭔 얘기요 할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나중에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큰 2번 그림 있죠? 교재 보세요. 원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일반 상기업은 자금을 투자해서, 여러분 책에 그림 있죠? 자금을 투자해서 상품을 구입해서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그래서 구매 과정과 판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제조업은 자금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물론 갖추고 원재료, 그 다음 생산 설비, 인건비, 농우비 써있죠. 거기 노동력, 생산 설비, 용역을 투입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품을 팔아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때 여기 구매 과정과 여기 제조 과정 그리고 판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있잖아요. 이때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자금을 투입해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과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드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정상 영업주기다. 정상 영업주기다 라고 했을 때 맞다 그래야 되는데 저건 뭐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아니 되어요. 그럼 재무회계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영업주기고요. 자, 다음에 3번 원가회계 목적. 원가회계 목적은 재무제표인데 제자가 빠졌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자료.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1번이죠.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을 파악한다. 그리고 원가의 관리와 통제에 필요한 원가자료,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판매 가격 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 예산 편성, 예상, 내년도 예산, 뭐 이런 거 3개월 뒤, 뭐 이런 거 예산 편성 및 통제에 필요한 원가자료. 다 무슨 자료 제공이죠. 말 달달 외워야 돼? 아니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두 번은 눈으로 보지 말고 읽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교재를 바르고 닳도록 열심히 보시면 합격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자, 원가 정보의 한계성. 원가 정보는 비화폐적인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실 관리회계를 여러 가지 예측하고 분석하고 보고하지만 지금 원가 정보죠. 원가, 이제 생산 원가 이런 건데 비화폐적인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분위기, 노사관계, 종업원들의 사기, 막 이런 것들은 사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이런 것들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계라는 게 이게 우리 수치로 수치화, 계량화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뭐 지금 품질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제품이라면 만약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봤을 때 품질, 만족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고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회계 절차 적용이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합한 정보 제공이 한계가 있고 자 비용과 효익은 모두 재무회계도 그렇지만 항상 비용보다는 효익이 커야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보다는 효익이 더 커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10페이지 내용이 참고로 나와 있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부가 설명이 있으니까 외우지는 않아도 반드시 한두 번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읽는 게 아니죠.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진도 끝까지 쭉 열심히 빼.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해 못하면 요거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가요. 성격이. 그럼 성격을 고치세요. 그걸 못 고치면 공부 못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성격을 고치세요. 성격을 안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시 공부는 그런 사람이 잘할래나? 물론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1장 그리고 2절 원가와 원가 계산 교재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용어 나옵니다. 가요. 자, 원가의 뜻, 원가, 코스트. 원가는 재환화 영역. 우리 흔히 그냥 앞으로는 저는 재환화 영역을 그냥 제품이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제조업이니까 일반 상기업에서는 상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다면 제조업에서는 제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품의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를 통합한 모든 경제적 가치이다. 예전에는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저도 지금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러면 글자도 하나 더 많아졌고. 어쨌든 예전에는 무슨 비용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무슨 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예전에는 제조간접비 그런데 지금 제조간접 원가 이래가지고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좀 귀찮아졌어요. 특히 저처럼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가의 특징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이 밑에 하단 우리 시험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반반이랬잖아요. 이론 문제 절반 이상 나와요. 이런 거 나옵니다. 원가의 특징. 자, 1번 기업의 생산 과정에 생산 활동에서 발생했다. 2번 경제적 가치. 근데 경제적 가치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교환 대가가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자연적인 요소인 공기, 바람, 태양열 이게 사용되더라도 자 공장에서 공기 그리고 이런 바람, 태양열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제품에 따라서는 공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통해야 돼.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건조해서 판매하는 거, 막 미역 또는 뭐 황태 막 이런 거 건조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라면 이 바람과 태양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생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계량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건 내 경제적 가치가 따로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가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중요한 거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소비가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비정상적인 건 원가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한 장 넘겨보시면 아 이거 따로 없나? 아 따로 없다. 넘겨보시면이 아니라 잠깐 여기 있습니다. 14쪽. 14쪽. 14쪽의 맨 위에 5번 비원가 항목이 있어요. 비원가 항목에 보시면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제조활동에 관계가 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 원가가 아니다. 이거죠. 정상적인 공장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건 원가지만 그래서 비정상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럼 파업 기간에도 원가는 발생합니다. 그죠? 파업 기간에도 임대료 내야지 기계 감가상각비 기타 등등 전기요금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맨 밑에 빨간색도 써드렸잖아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건 원가가 아니다. 맨 밑에 줄에 있네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 파업 기간 중에 임금 이런 건 원가가 아니다. 또 4번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수익 창출
11페이지 맨 위에 수익 창출에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다고 무조건 원가가 아니다. 자,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사용할 때 원가가 된다. 구입했다고 원가가 아니라 생산에 사용해야 원가다 이거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원가액의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2절에 교재 11쪽입니다. 11쪽에 3번.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 원가의 목적이 아니라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원가와 비용이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11쪽 큰 3번입니다. 그 중에 가로 1번 원가와 비용.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원가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되고, 비용이라는 말은 우리 회계에서 계속 수익과 비용 많이 했잖아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원가는 제품,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이고, 비용은 일정 기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된 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건 비용이라고 하고, 제품인 재화나 용역, 제품을 생산하려고 소비되는 건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가, 비용 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가로 2번 원가의 변형 과정.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딱 봐도 알 거예요. 원가의 발생이 먼저고 원가의 변형 그리고 소멸 단계를 거칩니다. 원가를 안 배웠어도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어. 발생과 변형과 소멸이 만약에 섞여서 나왔어. 순서대로 배열하래. 순서대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발생이 먼저냐 소멸이 먼저냐. 아니 소멸이 먼저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참 우리 시험이 사지선단에 순서를 섞어도 4개가 안 만들어지죠? 안 나와요 그럼. 어쨌든 원가의 발생,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그 다음 제공품이라는 제품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판매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됩니다. 판매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고, 그리고 또는 판매와 관계없이 날아갔다. 그럼 손실이 되고. 자, 여기 또 소멸된 원가, 소멸원가 중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된 거는 비용이고요. 미소멸, 아직 남아있는 건 자산입니다. 그림 참조하세요. 그림 보시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 그럼 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리고 이미 소멸되었어.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소멸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됐으면 비용, 즉 매출원가.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근데 수익 창출하고 상관없이 날아갔어. 그럼 손실입니다. 손실, 감모 손실, 재해 손실 이런 것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멸됐으면 비용, 수익하고 상관없이 날아갔으면 손실. 자, 그 다음 3번 비용과 원가와 비용이 상호관계인데 손익 계산할 때 수익 비용할 때 비용과 오늘부터 우리가 징그럽게 계속 해야 될 원가, 계속 나오는 원가와 특징 보시면 이 부분은 겹치죠. 이 부분은 겹칩니다. 기초원가와 목적비용, 목적비용과 기초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 비용할 때는 비용, 재료비, 재료비다 그러면 농업비, 인건비, 월급, 급여, 비용이죠. 근데 이게 생산하고 관계 있으면 원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료원가나 노무원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가이면서 비용이면서 원가입니다. 근데 얘는 비용은 되지만 원가는 안 되는 거고, 얘는 원가는 되지만 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 삼아. 자, 중성비용은 대해서 이자 비용 같은 거, 이자 비용이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재해 손실, 내용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광고비, 기타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은 생산하고 남은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중성비용. 그리고 목적비용은 비용이면서 원가이면서 비용이니까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빌, 글리세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그리고 기초원가, 원가이면서 비용, 재료원가나 노무원가.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여기서 나온다면 이게 조금 중요해요. 부가원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부가원가는 여러분 교재 12쪽 맨 위에 보시면 순수한 원가래요. 순수한 원가인데 자,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가래요. 뭔 소리야? 어쨌든 원가는 원가인데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뭐지? 계속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원가고요. 장부상 기록이 없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부받은 원재료비, 개인 기업의 기업주 보수, 개인 기업의 사장 월급, 그리고 자기 자본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상각이 완료된 기계로 제품 생산.
자, 상각이 완료된 기계, 상각이 완료된 기계로 제품을 생산했다. 자, 어쨌든 제품 생산에 기여를 했으면 분명히 원가는 원가잖아요. 제품 생산에 기여를 했으니까 원가예요. 그런데 감가상각이 끝났대.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 끝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요소 상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년 됐어. 10년 동안 상각이 끝나서 현재 장부상 값어치가 만약에 재료예요. 만약에 재료야. 장부상, 감가상각 끝났으니까 장부상 재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계가 쌩쌩 돌아가면서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 그럼 분명히 원가는 발생했지만 기록할 수는 없죠. 이미 장부상, 값어치가 재료야. 감가상각 다 끝났어 이미. 감가상각비로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비용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원가가 1억짜리야. 감가상각 1억 다 했어. 그럼 더 이상 감가상각에 투입할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원가에 투입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원가는 발생해. 어쨌든 그게 바로 부가원가. 원가는 원가지만 비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실전 맛보기라고 돼 있죠. 실전 말 그대로 실전 맛보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거죠. 원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제하고 실전 맛보기 문제를 중간중간 넣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뭐 사실 나간 건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정쩡하게 시작이 또 많이 됐네요. 그래서 앞에 우리 원가의 특징 같은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고 났더니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원가 회계는 다음 시간에 잘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4번부터는 잘라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제 적응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원가 용어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